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조교수 강도윤입니다. 동아 아산 건강강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장혈관과 판막 질환의 진단과 최신 시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이 해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비율이 높아서 전 세계 사망률의 1위입니다. 또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5명에서 60명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아마도 고령화가 진행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심장질환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은 70세 이후 고령에 굉장히 급증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50세, 60세까지는 굉장히 비율이 낮지만 70세, 80세 이상 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심장질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심장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테지만 가슴 가운데에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80회, 하루에는 10만 번 가까이 쉬지 않고 박동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여 줍니다. 이게 흔히들 찍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외래에서 보시면 이게 무엇인가요? 이 하얀 부분이 무엇인가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가슴 가운데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본인의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있고요. 이렇게 박동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상동맥이란 또 무엇일까요?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 안에 있는 혈관입니다.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지만 심장도 쉬지 않고 뛰려면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3개의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이 심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관 역할을 합니다. 혈관 3개가 꼭 왕관을 닮아서 관상동맥, 왕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네리 아트리라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코로나가 맞습니다. 지름은 한 2.5에서 3mm 정도 돼서 연필이나 볼펜 한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혈관이 굉장히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런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판막증도 있습니다. 판막이란 심장은 이제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방들 사이 또 심장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의 문입니다. 총 4개의 판막이 있고요. 왼쪽 심장에서 승모판막, 대동맥 판막이 문을 지키고 있고 삼천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우측 심장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지나갈 때는 활짝 열렸다가 그 다음 피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꽉 닫혀야지 이것이 잘 열리지 않으면은 피가 잘 못 지나가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고요. 잘 닫히지 않으면은 피가 역류하면서 역류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면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도 하고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판막질환, 또 심장 내에 전기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부정맥 질환, 혈압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고혈압성 질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이 잘 뛰지 않아서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몸에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심부전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과 판막 질환의 최신 시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및 시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가장 중요한 심장 질환입니다.
전체 심장질환 중 약 허혈성 심질환이 45% 가까이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관입니다. 보급이 잘 되지 않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란 이 혈관이 좁아져서 뒤쪽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병인데요. 왜 좁아지느냐?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죽상경화증이란 혈관 내막에, 혈관의 안쪽에 있는 얇은 막 안에 지방질이 쌓이고 또한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점 염증 물질이 부풀어 올라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마치 이 내부에 있는 염증과 지방 덩어리들이 죽과 같다고 해서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악화 요인으로는 고령의 나이, 결국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고 비만한 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들이 악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가족력, 특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나 형제가 심장질환을 앓으셨을 경우 본인도 고위험군이 됩니다. 죽상경화증은 이런 식으로 혈관 내부로 점점점 콜레스테롤 기름때가 자라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심해지면 폭 하고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게 되면 이 혈관을 지나던 혈소판이나 염증 세포들이 확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게 돼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진행하여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뒤쪽으로 가는 심근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피가 부족해지면 아프다 하고 심장이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흔히는 이제 왼쪽이나 가운데 가슴이 뻐근해지는 증상으로 오고요. 아주 일부의 환자분들에서는 그냥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만으로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계속 명치가 더부룩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이 길어지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혈관이 좁아지는 상황이 천천히 진행할 경우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빨리 진행해서 사람의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경우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이런 걸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대표적인 중증 질환이고요.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약 50%는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이 적응할 틈이 없기 때문에 급격한 심장 통증이 찾아오고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서 급사나 쇼크, 심부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술 중에 환자분 몸속에서 직접 뽑아낸 피떡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피떡으로 갑자기 막히게 되면 그 심장이 타격을 받는 거죠. 주의할 것은 한 번 협심증 환자는 영원한 협심증 환자, 한 번 심근경색 환자는 영원한 심근경색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증상으로 있다가도 통증이 생기면서 협심증 환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잘 치료하고 금연하시고 관리해서 무증상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하시거나 연세가 드시면서 병이 진행해서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급성심경색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또 안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환자분들을 허혈성 심질환 환자라고 하고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생 약을 잘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될까요? 먼저 가운데 또는 왼쪽 가슴이 누르듯이, 조이듯이 또는 고춧가루 뿌린 듯이 아플 경우, 그리고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나빠지고 운동하다가도 쉬면은 좋아지고
또는 병원에서 받은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이라는 비상약을 넣으면 바로 좋아지고, 이런 경우 관상동맥 질환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좋아진다던가, 시도 때도 없이 아픈데 딱히 나빠지진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경우는 서둘러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병원에 내원하면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먼저 문진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여쭤보고 신체 검진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로는 혈액 검사나 심전도,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는 거고,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데 보통 의원급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는 아주 기본 검사라서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인지, 또 다른 큰 병이 동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이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이나 다른 심장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밀 검사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장을 힘들게 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한 것은 운동 부하 심전도, 트레드밀 검사라고 하는데, 운동을 막 하면서 심전도를 찍고 거기에 나오는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밖에 아데노신이라는 약물로 심장에 부하를 주는 것이 핵의학 심근 영상, 심근 스펙트라고도 하고요. 핵의학과에서 촬영하는 영상 검사입니다. 또는 약물 부하 심초음파라고, 이제 도부탐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심장 근육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하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고,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도 시행을 합니다. 이제 심장 초음파는 어두운 방 안에서 좌측으로 누워서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가슴을 꾹꾹 눌러가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고요. 심장의 기능이나 판막 질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는 심장 초음파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는 정상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가 괜찮더라도 관상동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CT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CT 중에 심장만 굉장히 집중해서 찍는 것이고요.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심장 혈관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본인의 심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장 혈관을 이렇게 조영수를 한 것처럼 자세하게 확인해서 심장 혈관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외래에서 CT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는 급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몸 안으로 들어가서 관상동맥을 들여다보고 엑스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으면서 관상동맥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기계고요. 엑스레이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 안에 긴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에 직접 넣고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게 됩니다. 요골동맥, 즉 팔의 맥박이 느껴지는 부분이나 대퇴동맥, 사타구니의 맥박이 느껴지는 부분에 동맥에 주사를 놓고 카테터라고 하는 혈관초를 삽입을 하고요.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하고 대화도 해가면서 하고, 검사 후에는 팔로 한 경우는 바로 퇴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혈관의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없이 깨끗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좁은 혈관들이 보이는 것이 병등혈관입니다. 이렇게 병든 혈관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입니다. 약은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노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시술을 한다고 그 노화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되고, 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관상동맥만 좁아진 것이 아니고 뇌혈관이나 대동맥, 다리혈관 등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은 그 약이 전신에 작용을 해서 같이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약을 평생 드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1번은 금연입니다.
그리고 운동, 식이 조절, 그리고 좁아진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이나 수술이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라고 흔히 부르는 항혈소 판제,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두 번째는 스타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고지혈증 약제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죽상경화증 진행을 늦춰주고요. 최근에는 주사로 맞는 약제도 나와서 스타틴에 잘 듣지 않은 분들도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약제, 베탄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부르는 협심증 약제로 통증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담배는 정말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연은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긴 것 같지만 의외로 짧게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면 한 번도 피지 않았던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요. 주 5회 30분 이상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 타거나 수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이 조절은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셔야 되고요. 치료는 만약에 저희가 조영술을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분은 세 혈관이 다 좁은데요. 이런 협착이 있거나 동반된 판막증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가슴을 열고 혈관을 밖에서 붙이는 우회 수술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경우는 중재 시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관 안에 철사를 넣고 풍선으로 넓히고 넓힌 혈관을 스텐트라고 하는 쇠 그물망을 넣어서 넓게 유지해주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요골동맥으로, 일부 환자분들은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해서 치료하고 조영술과 마찬가지로 맨정신으로 대부분 하고 당일이나 다음날 퇴원하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풍선을 넣고 치료해서 혈관이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았던 혈관이 넓어졌지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 치료할 수 있고요. 초급성 심근경색증 사례도 있습니다. 35세 남성분이 아주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출동을 해서 60분 만에 시술을 완료했고 이렇게 혈관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막혔던 혈관이 뚫린 걸 볼 수 있죠. 이런 혈전을 빼냈습니다. 이런 초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전으로 갑자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하시면은 저희가 90분 이내에 시술을 합니다. 주말에도 밤에도요. 그래서 뭐 밥 먹다가도 뛰어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흉통이 갑자기 심하게 있고 너무나 아프다 그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19 부르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심장은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던 병원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최신 스텐트들이 더 얇고 강한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와 함께 항혈소 판재 약제도 좋아지고 투여 기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짧은 동안 강한 약을 드시고 빨리 약을 줄이고 있고요. 시술 합병증이나 재발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해 혈류 예비력 검사라고 이렇게 좁은 혈관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혈관의 기능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치료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혈관 내 영상 검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혈관 내 초음파나 CT 검사인데요. 0.1mm 단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치료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술이 점점 간단해져서 빠른 퇴원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산병원에서는 당일 입원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해서 간단한 시술의 경우는 시술 당일날 바로 집에 가시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 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은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스텐트 넣었으니까,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다 나았겠다 하고 약을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스텐트가 몸 안에 들어있으면 몸의 입장에선 그건 또 이물질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시면은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혈소 판재는 절대 자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금연, 그리고 운동, 또 당뇨, 고혈압 등 동반질환 관리가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 후 환자분들에게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체계적으로 운동 및 생활습관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이런 데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라는 비상약을 항상 드리는데 중독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 언제든지 넣으시고 반응을 살펴주시면 되고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스텐트를 뺄 수 있나요? 뺄 수는 없습니다. 몸 안에 평생 가지고 같이 사는 거고요. 재발에도 다 치료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재발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십시오. 비행기 타셔도 되고요. 보안검색, 엑스레이 걸리지 않고요. MRI 찍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치과치료, 수술 등으로 항혈소 판재, 아스피린, 플라빅스, 브릴린타 등의 약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담당 심장내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마치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승모판 역류증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막 중 심장에서 몸의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나가는 대문입니다. 이게 매번 심장이 뛸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번씩 뜁니다. 이렇게 많이 뛰다가 노화가 되고 판막이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되면서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넓게 있는데 하나 둘씩 닫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차가 쫙 밀리죠. 마찬가지로 피가 뒤쪽 폐나 전신에 고이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또한 오래되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급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3대 증상은 흉통, 실신, 쓰러지는 거죠. 호흡곤란입니다. 흉통이 있을 경우 2년 이내, 실신이 있을 경우 3년 이내,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심부전이 발생할 경우 5년 후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해야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표준 치료는 가슴을 열고 판막을 바꾸는 개용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분의 1의 환자분들이 고령이나 고위험 동반질환 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흔히 탑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탑이 TAVI, TAVR 이런 식으로 약자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시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프랑스에서 행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우리 병원에서 처음 시행한 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900례 이상 이미 시행하였고요. 대퇴동맥, 사타구니 동맥을 열고 카테터를 깊이 넣어서 좁아진 판막에 와이어, 철선을 통과시킨 다음에 판막 스텐트라는 것을 이렇게 얇게 접어서 몸 안으로 진입을 시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퇴동맥을 따라서 쭉 판막 스텐트가 올라가고요. 지금은 스텐트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리로 스텐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풍선으로 판막을 거치시키면 시술이 종료됩니다. 예전 같으면 개용 수술로 가슴을 다 열고 했었을 상황이 이렇게 1시간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여자 85세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고 심장 초음파에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이 되었고요. 이렇게 판막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쭉 들어가죠. 치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술을 해드렸고요. 시술하시고 지금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수술 후에 이미 개흉 수술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신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술로서 최근엔 개흉 수술 없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고위험, 고령 환자분들을 위한 비수술적 시술 치료고요. 가슴을 열지 않고 치료하고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탑승, MRI 촬영 다 가능하고요. 수술 환자와 똑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다른 내시경 치료를 할 때는 꼭 담당의의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승모판막 역류증의 시술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모판막은 폐에서 온 깨끗한 피가 좌심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닫히지 않으면 피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도로 새는 역류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숨이 항상 차고 몸이 붓고 기운이 없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로 진단하고요. 이렇게 피가 뒤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치료는 역시 개흉 수술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동반 질환이 많아서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경피적 승모판막 클립 시술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작은 클립입니다. 한 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클립을 가지고 역류증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대퇴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 안에서 좌심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립으로 역류가 있는 부분을 잡으면 시술이 완료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85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고령이시고 숨이 막 차고 고혈압, 심방세동,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도 하셨고 중증 승모판막 역류증까지 있어서 수술을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술을 하는 장면이고요. 한두 시간 동안 간단하게 시술한 다음에 클립이 이렇게 들어간 후에는 승모판막 역류증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술 전과 후에 엑스레이 보시면 클립이 이렇게 2개 들어갔고 심장도 작아지고 환자분은 1년 전에 저희가 시술한 환자분인데 1년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경미적 승모판막 클립 시술, 또 마이트랄 클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작년 1월에 저희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고령, 고위험의 환자분들을 위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가슴을 열지 않고 치료하고 수술만큼 효과가 좋고 안전합니다. 조영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도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고요.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니시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 질환, 승모판막 역류 질환의 시술적 치료에 대해서 최신 지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시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 치료 후에는 약을 잘 드시고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요. 열심히 걷고 달리고 수영하고 움직이면서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옛날과 다릅니다. 제 외래 오시면은 80대, 9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즐겁게 생활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서 관리하시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